손주부입니다. 오늘까지가 할인율 마지막 시간인데 DCF 모델 배우면서 정말 할인율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도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칠판을 일단 한번 지워보고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할인율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할인율 이꼬르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요구 수익률 혹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자본 비용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랑 같은 말이고 요구 수익률은 자기 자본 비용이랑 같은 말인데 자본 비용에 두 종류가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칠판을 먼저 지우고 자, 다음 장에 가서 첫 번째 배워볼 게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타인 자본 비용. 이게 말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출 많이 받았죠. 대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뭐가 있냐면은 신용 대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 갚긴 했지만 주택 담보 대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합치면은 총 부채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다 합치니까 3억이라는 총 부채가 발생을 했다라면은 근데 이게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이자 비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원의 이자 비용. 근데 3억의 총 부채가 있는데 1억 원의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1억 원 나누기 3억 원 하면은 이게 바로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약 33.3%가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의 의미는 뭐냐면은 타인 자본 말 그대로 내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게 타인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돈을 어떤 사채업자가 저한테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제가 매년 1억 원씩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33.3%가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건데 이자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 구하는 방법은 이자 비용에다가 나누기 총 부채를 하면은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하나를 예시를 끄집어 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2021년 1월 달에 이자가 발생한 게 interest expense 이자가 발생한 게 138만큼 발생을 했잖아요. 138만큼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자는 1년 전에 일으킨 부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요 부채는 1991이 나왔죠. 이게 총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138 나누기 1991 하니까 이자 비용 나누기 총 부채를 해서 6.93%가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53은 똑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246 나누기 6963을 해서 3.53%가 나온 거고 여기는 254 나누기 1946을 해서 2.32% 여기는 252 나누기 1953 해서 2.3%의 타인 자본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CAPM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CAPM. 요거를 사용을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합니다. 이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이 들고 있는 요구 수익률이 다른 말로 자기 자본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애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수익률은 먹어야 돼라는 거를 캡엠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캡엠은 요 캐피탈 액셋 프라이싱 모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수익률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 비용 같은 뜻이고, 혹은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 같은 뜻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가로 열고 시장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가로 닫고. 이제 재무학을 들으면은 무위험 수익률을 뭐랑 동일시 하냐면은, 무위험 수익률은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랑 동일하다라고 봐요. 이론적으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게 베타예요. 주식의 민감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3%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보유한 주식은 6%만큼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2배의 속도로 증가를 한 거잖아요. 이럴 때 베타 값이 2라고 얘기를 해요. 베타가 2인 얘기는 6% 나누기 3%를 했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베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은 위험이 크다라는 뜻인 거고, 위험이 크다라는 뜻은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를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시장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시장 수익률의 뜻은 뭐냐면은 S&P 500 지수가 있잖아요. S&P 500 지수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 10년 평균 수익률을 구하면은 12%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미국 국채 금리. 이게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위험 수익률은 찾아보면 바로 나오겠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얘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수익률도 이제 10년짜리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바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 값은 주식마다 베타 값이 다 다른데, 이 베타 값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자, 야후 파이낸스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 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티커명을 쳐서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 300불로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 보면 베타 값이 5년 먼슬리로 평균 냈더니 2.46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 지수가 10% 움직였을 때 테슬라는 24.6% 움직였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예냐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다. 그럼 이게 뭐라 그랬죠? 무위험 수익률이 5%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13%다. 이건 뭐라 그랬죠? 시장 수익률이 13%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위험 수익률은 여기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 5%. 그 다음에 베타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베타 값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으면 되는데, 우린 여기서 쉽게 그냥 예를 들려고 1.5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걸 그냥 다 대입해서 구하면은
나오는 요구 수익률이 17%가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적어도 연간 17%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게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하고 이게 17%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17%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비용인 거고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 아니라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cost of equ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equity의 뜻은 전에 배웠지만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equity는 자본.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웠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웩이라는 게 있는데 웩은 뭐냐면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것까지 하면은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